대한민국에 간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국내 민주주의 정치가 용공화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주위에 이제 버티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살아남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구식 사회민주주의가 어떠냐? 저는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의 이걸 반국민주의라고 붙였는데, 이 민주주의를 다시 재현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문정부 들어와서 한국의 건국사상은 완전히 폐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민주주의가 만개한 거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 아닙니까? 윤정부가 들어와서 천만다행으로 자유를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자유를 부르짖으면 그걸 끝나느냐 이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만큼 자유를 잘 알고 국제정치를 잘 알고 그렇게 유능한 세계 최고의 지성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평등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거야. 어떡할까 이게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의 자손은 다 죽고 온 나라가 평등을 지금 깃발을 내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는 대통령서부터 정부가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안 하면 다시 넘어갑니다. 국민은 지금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 평등을 원하지. 뭐냐 그럼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너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네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할 때 우리가 정치인들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기업이 더 만들어줘야죠. 남의 걸 뺏지 말고 자주해서 살라고 그러려면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기업의 자유를 줘서 더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삼성과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20기업 만들어지도록 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정부는 말해요. 무슨 있는 걸 나눠먹는 식으로만 계속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경제 규모를 키우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뭐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 기회의 방법이라는 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훌륭한 인재를 많이 채용해서 분배도 개선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업은 다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잘 나가는 기업 다 발목 묶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자유만으로는 더불어 성장하는 이 사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했던 사회를 박정희처럼 만들 수가 없으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유시장주의를 회복하고 기업주의를 우선 회복해야 된다. 기업을 앞장서야 돼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게 서플라이 샥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샥이 아니라. 이거는 중앙은행이 풀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은 디맨드 샥을 관리하는 데는 통화를 줄여서 할 수 있지만 서플라이가 잘 안 돼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망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그렇게 그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넣으면 기업을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70년대 아까 보셨죠.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인플레가 높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볼커라고 하는 FRB 의장을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금리를 중앙은행 할인 금리를 2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보도가 안 됐지만 미국의 중소 중견기업이 그냥 떼거지로 다 쓰러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금리를 너무 높여서 경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자들 매크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원인이 뭐예요? 오일샥이잖아요. 오일샥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오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멀쩡한 기업을 잡아. 서플라이가 잘못됐으면 거기 가서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야 임마 너 이럴 거야? 우리 군대 가서 군대를
군대라도 내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5.1 정책을 바꾸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죠. 최강의 경제가 할 일이지. 그거는 그냥 놔두고. 국민들은 5.1값 올라가서 죽겠는데, 물가 올라가고 죽겠는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쳐올리니까 경제가 다 10년 동안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세계 중앙은행이 다 그걸 본거더라고요.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부터 올린다. 금리부터 올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유엔에 모여가지고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이 식으로 잡자. 전 세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 미국이 거기에 천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거 어렵다? 다 어렵죠. 세상에 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금리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공급 측면의 샥은 기업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해결책도 말이에요. 사실은 기업이 먼저 나서 차려야 돼요. 대통령이 나가서 한다면 삼성 이재용 씨가 나가는 것보다 윤 대통령이 나가는 게 더 그런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정경련의 회장단을 다 끌고서 당신 뭐라 그래? 당신 해외로 나가는 거야. 이게 다 당신들 문제 아니냐? 왜 당신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나는 노력하겠지만 이게 국제정치라서 어렵다. 개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 풀어라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 전쟁터에 끌고 와서 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가야 전 일이 된다고 봐요. 대통령 혼자 가서 됩니까 이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기업 다 죽는다. 전 세계가 다 힘드니 결국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저 푸틴한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원하는 게 뭐냐? 전쟁부터 우선 멈추자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국가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제정치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경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국가를 만들고 왜 유엔을 만들어요? 먹고 살고 잘 살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목적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안 되면 그걸 선택해서 해야지. 뭐 꼭 자유민주주의만 최고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잘 되는 나라 많지 않잖아요. 여기 뭐가 잘못됐나? 뭘 수정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일이라고, 창의적으로.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이 근본 원인을 가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이렇게 푸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다고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5.1값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해내면, 그럼 세계가 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노력을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했더라, 이것이요. 대한민국 기업, 이때도 대한민국 기업들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뭐 특사 보내고, 오히려 중동에 특사 많이 보냈어요. 오히려 거기서 뭐 좋은, 많이 도와줬죠. 싼 값으로. 왜 이런 노력을 국가 CEO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 경제적 차별화를 정책적으로 실천하겠다. 자력 경생하는 자주국민을 나는 우대하겠다. 국민 여러분, 앉아서 국가라는 게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 능력도 없고,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를 옮기는, 나눠주는 것밖에 못하는 이 조직인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해야 될 게 아니냐. 박정희 서울대학 졸업생들한테 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등 좋지만은 그게 좀 그냥 결과를 나눠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문제가 다 선진국끼리 부딪힌 함정이에요. 우리도 선진국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함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젠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깃발을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자. 깃발을 선진국 함정이란 뭐냐? 일 안 하고 정부한테 의존해서 먹고 살겠다는 걸 선진국 함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절하게 사실을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재 환경이 너무 요즘 어렵다. 중국이라고 불러야겠죠. 북한. 이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용공을 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건국 사상을 다시 배우시고 힘을 좀 얻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